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로봇이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까지 하는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바로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봇이 이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새로운 AI 모델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있는지, 그 핵심 기술은 뭐고,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현재 로봇 기술의 현주소부터 좀 짚어보죠. 왜 로봇한테 내 위치 기준으로 이 물건들을 지역 재활용 규정에 맞게 분리수거 좀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작업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작업은요, 단순히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옮기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죠. 로봇이 주변 환경의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때로는 인터넷 검색 같은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제 물리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기존 로봇 시스템에는 정말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에이전트 능력을 갖춘 AI 모델입니다. 여기서 그 에이전트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명령 수행을 넘어서서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또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로봇에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묘구택에 그냥 팔다리 역할만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런 두뇌를 심어주려는 시도군요. 그럼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이 되는 모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 핵심 축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로봇 시스템의 상위 두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개혁 수립이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 또 추론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자연어 지시를 깊이 이해하고 작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필요하면 구글 검색 같은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여러 학술 벤치마크에서도 이미 최첨단 성능을 보여줬죠. 와, 정말 똑똑한 두뇌네요. 그럼 이 두뇌가 내린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몸, 그러니까 행동을 구현하는 부분은 어떤 모델이 맞는 건가요? 그 역할은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모델이 수행합니다. 이 모델은 시각 정보랑 언어 지시를 실제 로봇 움직임, 그러니까 모터 명령으로 변환하는 시각 언어 행동 VLA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VLA 모델 역시 단순히 수동적으로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와,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추론 과정을 자연어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빨래 좀 분류해줘?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델은 바로 행동하는 대신에 먼저 흰 옷은 흰 바구니에 넣고 다른 색 옷은 검은 바구니에 넣어야겠다. 좋아, 먼저 저기 보이는 빨간 스웨터를 집어서 검은 바구니에 넣자. 이런 거요. 스웨터 잡기 쉽게 몸을 좀 더 가까이 옮겨야겠네. 같은 이런 일련의 생각 단계를 내부적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와, 마치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계획을 짜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이 생각 과정이 로봇의 행동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복잡한 장기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둘째는 이 생각 과정을 통해서 로봇이 처음 해보는 작업이나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에도 훨씬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고요. 아, 네네. 셋째는 개발자나 사용자가 로봇의 그 생각 로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로봇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복구하는 행동을 유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물병을 집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 물병 떨어뜨렸네?
다른 손으로 다시 집어보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벤치마크 결과를 봐도 이 생각하기, 그러니까 Embodied Thinking 기능을 켰을 때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작업의 성공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봇이 더 복잡한 현실 세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로봇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 가진 휴머노이드도 있고, 바퀴 달린 로봇도 있고, 공장에 있는 로봇 폐 같은 것도 있고, 형태나 움직이는 방식이 다 제각각인데, 한 로봇에서 학습한 기술을 전혀 다른 종류의 로봇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로봇 기술을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장벽 중 하나였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핵심 기술이 모션 전이, 줄여서 MT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요, 새로운 아키텍처하고 이 MT 기술을 결합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로봇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용 양팔 로봇인 알로하나, 산업용 양팔 로봇 프랑카,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어폴로 같은 이런 다양한 로봇들로부터 수집된 아주 방대한 양의 시연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특정 로봇 타입에 맞춰서 모델을 따로 미세 조정, 파인튜닝이라고 하죠.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 로봇, 예를 들어 알로하에서만 학습된 특정 기술이 전혀 다른 형태의 로봇, 스카젬, 어폴로 휴머노이드에서도 즉시 작동한다는 거예요. 추가 학습 없이요? 네, 이걸 제로샷 기술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LOH 로봇 데이터로만 학습한 서랍 열기나 벽에 테이프 붙이기 같은 비교적 좀 섬세한 동작 있잖아요. 이런 걸 프랑카 로봇이나 아폴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렇다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로봇이라도 다른 로봇들의 풍부한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훨씬 빠르게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겠네요. 특히 개발 초기 단계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고품질 시연 데이터 확보가 좀 어려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요, 다른 형태 로봇에서 얻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성능 향상에 거의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MT 기술이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로봇 데이터 간의 유익한 지식 전이를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물론 로봇 간의 형태나 기능 차이가 좀 크면 MT 기술의 효과가 데이터 양이나 유사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로봇 플랫폼의 기술 습득 속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혁신인 건 분명해요. 아까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하 1.5 모델의 추론 능력이 최첨단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물리세계 추론, 인버디드 리즈닝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로봇에게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EER 1.5 모델은 일반적인 상식 추론 능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특히 로봇이 실제 물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물리세계 추론 능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미지나 비디오 속에서 10파운드보다 가벼워 보이는 모든 물체를 가리켜줘 라든지 아니면 저 컵 바로 왼쪽에 빈 공간을 좀 가리켜봐 와 같이 좀 복잡하고 미묘한 지시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복잡한 포인팅 능력. 또 작업이 한 70% 정도 완료된 것 같아 와 같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성공 여부를 감지하는 진행률 이해 및 성공 감지 능력.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3차원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능력들에서 이 ER 1.5는 기존 최고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관계라든지 상태, 무게 같은 좀 추상적인 속성까지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군요. 이런 고도화된 추론 능력이 로봇에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명령만 반복하는 기계를 넘어서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맡겨진 작업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로봇의 지능과 자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흥미로운 점은 이 ER 1.5 모델 역시 아까 설명드린 VLA 모델처럼 생각하기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추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정말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마치 사람이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더 오래 고민할수록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계획 능력을 가진 두뇌, ER 1.5와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몸, VLA 1.5,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는 거군요. 이 두 모델이 함께 작동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나요? 아까 시연 영상 속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두 모델을 통합한 에이전트 시스템은 각각의 모델이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훨씬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샌프란시스코의 재활용 규정에 맞춰서 여기 있는 쓰레기들 분리수거 좀 해줘 이렇게 말로 지시하는 시연이 있었죠? 네, 봤어요. 이 경우에요. ER 1.5 모델이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최신 분리수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작업 계획을 세우죠. 아,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 통에, 재활용 가능한 종이나 플라스틱은 파란 통에, 일반 쓰레기는 검은 통에 버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VLA 1.5 모델이 이 계획에 따라서 각 단계를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로봇이 샌프란시스코 폐기물 규정에 따라 분류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녹색 통은 퇴비용, 파란 통은 재활용품용, 검은 통은 쓰레기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와, 정보를 찾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전 과정을 로봇이 그냥 스스로 다 처리하는 거네요. 여행 가방 싸는 것을 도와주는 예시도 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어폴로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내 런던 여행 가방 싸는 것 좀 도와줄래? 옷장에 있는 내 비니도 넣고 혹시 런던에 비로 올 확률도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었죠. 그럼 로봇이 먼저 옷장에서 비닐을 찾아서 가방에 넣어요. 동시에 ER 1.5 모델이 인터넷으로 런던의 주간 날씨 예보를 검색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VLA 1.5 모델을 통해서 로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 런던은 며칠간 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요일,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제가 가방에 우산을 챙겨드릴게요. 라면서 선반에 있던 우산까지 딱 가방에 넣어주는 거죠. 이야. 이게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작업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행동까지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실제 벤치마크 결과로도 잘 나타납니다. 쓰레기 분류나 견과류 알레르기를 고려해서 음식 정리하기, 버섯 리조또 재료 모으기, 어질러진 책상 정리하기 같이 웹 검색 능력, 장기 기억력, 복잡한 계획 수립 능력, 그리고 정교한 팔 조작 능력이 모두 필요한 8가지 종류의 장기 작업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통합 에이전트 시스템은 VLA 모델 혼자 작동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규모 시각 언어 모델 VLM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진행률 점수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어요. 2배나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기존에는 한 25.5% 정도였는데 이게 9%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와, 오류가 엄청 줄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능적인 고차원 추론 능력과 일반화되고 강인한 저차원 로봇 제어 능력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환경에서 유능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핵심 경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로봇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아, 네. 안전은 로봇 개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고요. 다각적이고 또 다층적인 접근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차원적인 수준에서는요. 로봇이 행동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그 행동의 잠재적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안전에 대해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론적 행동 안전성, Semantic Action Safety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또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존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안전한 인간 로봇 대화, Safe Human Robot Dialogue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되었고요. 행동하기 전에 위험성을 판단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좀 위험해 보이는 지시를 받거나
주변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한 대안 행동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경고하는 시기죠. 물론 저차원적인 수준에서는 충돌 감지 및 회피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안전 시스템이 항상 작동해서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행동의 의도나 결과까지 고려하는 안전 설계군요. 이런 안전성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시나요? 모델의 안전성을 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ASI MOB 안전 벤치마크라는 걸 2.0 버전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벤치마크는 실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상 시나리오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요. 로봇이 지켜야 할 물리적 제약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물체는 만지지 마라, 특정 영역에는 들어가지 마라 같은 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새로운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추가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2R 1.5 모델은 이 까다로운 ASI MOB 2.0 벤치마크에서 최첨단 수준의 안전 성능을 기록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기능이 의미론적 안전성 이해도를 높이고 물리적 제약 조건을 준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안전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레드티밍, 오토 레드티밍이라는 프레임워크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이 스스로 모델에게 좀 악의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시를 생성하거나 환경의 방해 요소를 만들어서 모델의 약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그럼 개발팀이 이걸 보고 개선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로봇 기술이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반복하는 그런 기계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Thinking VLA, 또 다양한 로봇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모션 트랜스퍼, 주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추론하면서 복잡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물리적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모델 제품군은요. 물리적 세계에서의 일반 인공지능, AGI, 그러니까 인바디 AGI를 구현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는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죠. 진정으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또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결국 지능적인 고차원 추론 능력과 일반화되고 강인한 저차원 제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고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연구 방향으로는 사람의 행동 비디오나 아니면 합성 데이터 같은 더 방대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또 물체를 다루는 로봇의 조작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로봇이 유튜브 요리 채널 보고 레시피 따라하거나 복잡한 가구 조립 설명서 보고 혼자서 조립하는 모습을 볼 날도 진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의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 유용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지 정말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